바로 지금 당신은 자신에 대한 단 하나의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핵심적이고 너무나 명확해서 당신의 의식이 수년 동안 당신에게서 숨겨왔던 바로 그 진실을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밖의 모든 것, 사실, 트렌드, 사람들, 의견을 연구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는 생각만으로도 공황에 빠지죠. 우리는 자신감이라는 가면을 쓰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역할을 연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세계의 커튼 뒤에서는 혼돈이 조용히 군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꿀 것입니다. 지루한 강의나 교과서, 심리학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보다, 문화보다 더 오래된 언어, 바로 상징의 언어로 작업할 것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 잠재의식은 그 무엇보다 이 언어를 더 잘 이해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언어 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하죠. 당신이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당신을 더 이끌어주나요? 차가운 논리인가요? 아니면 직관의 조용한 속삭임인가요? 만약 논리라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직관이라면 숫자 1을 입력해주세요. 당신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이것은 단순한 그림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거울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 고안된 거울이죠. 융의 원리에 뿌리를 둔 테스트, 잠재의식으로 곧장 파고들어 당신의 내면이 바로 이 순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는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잘 보이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마침내 역할과 기대, 소음 아래에 있는 당신이 누구인지 배울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마음, 그리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만약 이 콘텐츠의 가치를 알아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조용한 방, 오래된 나무 탁자, 그리고 그 위에 놓인 5개의 물건을 상상해보세요. 분석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느끼세요. 어떤 물건이 당신의 것인가요?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의식이 너무나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눈이 낡고 해진 두꺼운 책더미에 즉시 이끌렸다면 잘 들어주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인생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대해 심오한 무언가를 방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내면 세계는 당신의 모든 존재를 기록하는 수석 기록 관리자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온 세월의 양이 쌓아온 지혜의 질로 변모하기 시작하는 드문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향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해독하며 이해하려는 깊은 심리적 필요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끝없는 새로운 정보에 굶주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살아온 모든 것에서 본질을 추출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과거를 흩어진 기억이 아닌 체계적인 서사, 즉 당신 개인의 서사시로 바라보도록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 실패, 가슴 아픈 이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들, 그것들은 더 이상 무작위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침내 의미가 통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는 장들입니다. 모든 실수는 짐이 아닌 교훈이 되고 모든 승리는 자만의 연료가 아닌 당신의 힘의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처음으로 당신의 삶이라는 책을 다시 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다시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설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과거의 패턴 속에 숨겨진 열쇠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도착했고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설명해주는 열쇠들 말입니다. 이것은 지식을 단순한 상식이 아닌 자기 수련의 도구로 보는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배운 것을 공유하고 길을 잃은 다른 이들이 찾는 현명한 친구가 되어주고 안내하고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자라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스스로 완전히 소화한 지혜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조각조각 모으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모습까지 포함하여 당신이 이제껏 되어왔던 모든 버전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내면 작업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통합입니다.
이것은 각성입니다. 하지만 모든 강점에는 그림자가 따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정리하려는 바로 그 페이지 속에 잠식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과도한 분석은 자기 마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쓰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도서관도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장은 바로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장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선택 속에 숨겨진 초대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황금빛 모래시계에 거의 자석처럼 끌리는 느낌을 받았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한 가지를 크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따뜻한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시간의 물리적인 감각 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심장 박동은 미묘한 긴급함을 담고 있고 매일은 당신에게 아직 하지 못한 일, 말하지 못한 말,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를 상기시킵니다. 각각의 모래알은 상징이 됩니다. 놓쳐버린 기회, 전하지 못한 사랑해라는 말, 미뤄뒀던 여행, 숨쉬게 해주지 못했던 꿈. 한때는 멀리서 들리는 속삭임이었던 것이 이제는 당신의 가슴 속에서 천둥 소리가 되어 행동하라는 부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공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입니다.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날 것의 실존적 명료함입니다. 모래시계를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일상에,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에, 그리고 당신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삼켜버리는 끝없는 스크롤링과 방해 요소들에 대한 반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저 존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히, 강렬하게,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미루는 습관의 전쟁을 선포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의미 있는 나날들, 중요한 대화들, 흔적을 남기는 창의성,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빚어내는 경험들에 굶주린 사람 말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 여행했던 모든 길, 진정으로 마음이 통한 모든 사람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융이 경고했던 바로 그 짐, 즉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살아보지 못한 삶의 짐을 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당신의 모래시계 선택은 당신의 맹세입니다. 나는 이 삶을 낭비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 선택의 그림자 또한 현실적입니다. 긴급함이 집착이 될 때 당신은 고요한 순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낭비로, 성찰을 비효율로, 침묵을 신성한 공간이 아닌 텅 빈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가치를 진정성이 아닌 생산성으로 측정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간을 인식하는 것은 지혜이지만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감옥입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지혜는 그저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으며 모래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너무 빨리 모래시계를 뒤집으려 하지 않고 그 조용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과거와의 관계, 그리고 현재와의 관계를 탐험했습니다. 당신 내면 세계의 두 가지 강력한 축이죠. 하지만 다음 상징은 우리를 더욱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만약 당신의 시선이 수정처럼 맑은 물이 가득 담긴 단순한 컵에 머물렀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차분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나는 평온을 원한다. 진짜 평온을. 딴 데로 돌리는 주의나 오락거리, 모험, 성공 혹은 강렬함이 아니라 훨씬 더 드물고 훨씬 더 소중한 것. 바로 감정적 명료함으로의 회귀를 말입니다. 컵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순수함, 정직함, 그리고 내면의 고요함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있는 그대로 비추죠.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당신 자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 주변에서 바로 그 투명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최근에 감정의 폭풍, 혼란, 조종,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혼돈, 혹은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태어난 혼돈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동기가 불분명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며 한 번에 너무 많은 방향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진흙탕 물을 헤엄쳐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마침내 수면이 흔들림을 멈추는 조용한 내면의 호수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소음에 지쳤고
아닌 척하는 것에 지쳤으며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가면에도 지쳤습니다. 당신은 인공적인 모든 것을 씻어내고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진실되게 느껴지는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 선택은 감정적 해독, 즉 리셋, 정화,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고요해지고 싶은 욕구를 드러냅니다. 당신에게는 드라마도 갈등도 이겨야 할 싸움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초능력은 이제 평온함, 즉 애쓰지 않고 그저 존재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당신은 공감에 잠식되지 않으면서 공감하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연결되고 기대 없이 주며 두려움 없이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융은 언젠가 두 인격이 진정으로 만날 때 그들 모두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썼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이 이제 파괴하기보다는 정화하는 종류의 연결, 지치게 하는 대신 치유하는 부드러운 교류를 찾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위험은 조화가 고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평온이 당신의 유일한 우선순위가 될 때 당신은 당신의 평형을 깨뜨리는 모든 것을 피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성장을 돕는 경험들까지도 말이죠. 당신은 당신의 내면 호수 주위에 너무 높은 벽을 쌓아서 어떤 신선한 바람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작은 파도, 도전, 변화, 새로운 사람이 바로 영혼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당신의 마음은 격동보다 평온을, 혼란보다 명료함을, 반짝임보다 진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고 용감한 선택입니다. 만약 5개의 물건 중 당신의 눈이 외로운 촛불에 작고 따뜻한 불꽃에 꽂혔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내면의 삶에서 전환점을 방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촛불은 외부 세계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세계, 당신의 내면의 빛, 내면의 부름, 내면의 진실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심오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은 외부의 성취에서 내면의 의미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더 깊은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공, 지위, 물질적 안락함도 진정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들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서류상으로는 삶이 가득 차 보이는데도 마음은 텅 빈 느낌이 들까? 이 선택은 세상이 어두워질 때 꺼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는 영혼을 드러냅니다. 빌려온 것도, 물려받은 것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연기하는 것도 아닌 오직 당신에게 속한 불꽃을 원하는 영혼 말입니다. 촛불을 선택한 어떤 이들은 영적 각성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 일상적인 루틴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 다른 이들은 이미 자신의 내면의 불꽃을 찾았고 그것을 보물처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합니다. 촛불은 겸손합니다. 그것은 불처럼 포효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죠. 하지만 조용히, 끈기 있게, 의미 있게 빛납니다. 그것은 빛을 주기 위해 자신을 태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 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어쩌면 당신이 깨닫는 것 이상으로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당신의 일부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안락함을 희생하고 의미를 위해 편안함을 포기하며 편리한 삶이 아닌 영혼이 깃든 삶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말입니다. 이 내면의 불은 신념, 창의성, 소명, 사명, 당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진실이 중요합니다. 촛불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피상적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깊이를 원합니다. 진정성을 원합니다. 기대나 사회적 역할이 아닌 실제적인 무언가에 의해 인도받는 느낌을 원합니다. 당신은 햇빛 속에서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촛불의 빛에는 그 자체의 그림자가 따릅니다. 위험은 경계 없는 자기 희생입니다. 너무 많이 주어서 당신의 불꽃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너무 강렬하게 돕느라 당신 자신 안의 불을 돌보는 것을 잊는 것, 영적 교만 또한 또 다른 함정입니다. 당신의 길이 옳은 길이며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빛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 것. 촛불은 비추어야지,
소진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불꽃은 돌봐야지 태워 없애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은 드문 종류의 용기를 드러냅니다. 두려움 없이 당신의 내면의 어둠을 마주하고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당신 자신의 빛을 창조하는 용기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단지 탐구자가 아니라 안내자, 등대,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조용한 등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가장 신비로운 상징에 도달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장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선택한 상징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상징에 도착했습니다. 나머지 상징들과는 구별되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무언가 비범한 것이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맹렬하게 느끼는 드문 영혼들이 선택한 상징입니다. 만약 당신의 선택이 벨벳 위에 놓인 화려한 고풍스러운 열쇠였다면 저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도망치며 사는 진실을 방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래를 믿습니다. 당신은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 인생 최고의 장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열쇠는 결코 보물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견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열어보지 않은 문, 아직 깨우지 않은 잠재력, 아직 만나보지 못한 당신 자신의 버전입니다. 열쇠를 선택했다는 것은 지금 당신 안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 실망, 세월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부는 냉소적으로 변하기를 거부하고 안주하기를 거부하며 이것이 전부라고 믿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안절부절 못하는 불꽃, 아직 실현되지 않은 운명, 당신의 삶 어딘가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빛나는 문을 느낍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내면의 끌림은 극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새로운 직업 경로, 대담한 이주,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재능, 모든 것을 바꾸는 관계, 다른 이들에게는 영적 재탄생, 낡은 패턴의 파괴, 새로운 목적의 장, 또는 정체성 자체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탐욕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영혼이 깃든 방식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확장하고 스스로를 놀라게 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바꾸는 당신 이야기의 일부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열쇠를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이 직관적으로 인생이 닫힌 책이 아님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문의 미로입니다. 그리고 저 앞 어딘가에 그 문들 중 하나가 당신이 아직 될 수 있는 사람에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대담한 에너지에는 그림자가 따릅니다. 위험은 끝없는 탐색에 빠지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만 하고 결코 행동하지 않는 것, 항상 꿈만 꾸고 결코 헌신하지 않는 것,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 가능성만 수집하는 것, 자물쇠에 한 번도 닿지 않은 열쇠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망설임의 기념품일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열쇠를 돌리기로 결정할 때 열립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선택은 드물고 아름다운 용기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미래를 믿는 용기,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당신 자신의 일부를 신뢰하는 용기,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용기. 융이 썼듯이 나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기로 선택한 결과이다. 열쇠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여전히 선택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력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5가지 상징을 통한 당신의 여정이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5개의 물건, 5개의 내면 풍경,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가리키고 있을지 모르는 5개의 방향.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둡시다. 이 테스트는 심판이 아닙니다. 진단도 아닙니다. 이것은 스냅샷입니다. 당신의 현재 내면 상태에 비춰진 거울입니다. 잠시만, 당신이 선택을 했던 바로 그 순간을 되돌아보세요. 이성적으로 판단한 후가 아니라, 생각한 후가 아니라 바로 그 첫 번째 작은 불꽃, 첫 번째 끌림, 당신의 직관이 이거야 라고 속삭였던 그 순간을요. 무엇을 느꼈나요? 알아챔, 호기심, 이상한 안도감, 혹은 어쩌면 저항감이었나요?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바라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순간에 당신이 무엇을 느꼈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물건을 선택했나요? 그리고 그 의미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정확했나요?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그 설명이 당신에게 공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도전이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통찰력은 단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의 생명선입니다. 당신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지만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패턴, 집단적 여정, 내면의 주제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명료함, 알아챔 또는 각성을 느꼈다면 구독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더 많은 여정들이 있습니다. 더 깊은 테스트, 상징적 탐험, 그리고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내성적인 길들이 말입니다. 당신 자신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내면 세계를 잘 돌보세요. 그것은 언제나 길을 아는 조용한 나침반입니다.